네, 안녕하십니까. 링크 고도화 사업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발표할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사례를 설명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위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춘해보건대학의 사업단의 이름이 휴먼케어 융합기술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사업단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휴먼케어거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융합을 잘 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한 저희들이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어느 대학이나 똑같지만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을 합쳐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휴먼케어 융합기술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 보건의료 융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래 사회를 선도한다는 그런 굉장히 거대한 목표를 가졌었는데요. 과연 4년 동안 그런 걸 선도할 수 있었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지역에 있는 산업체나 지역에 있는 사회,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과 우리가 잘하고 있는 보건의료 융합, 보건의료를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산학협력의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학생과 교수님들, 그 다음에 그동안 취업이 굉장히 저희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업을 위한 산업체들에게 유기적 관계, 그 다음 주변에 있는 협력기관, 지역사회의 관공서라든지 여러 파트의 협력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같은 공동기술 개발이라든지 교육, 학교 기업을 통해서 뭔가의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3D 마켓이라고 앞에서 본 거, 그 다음 메디 마켓이란 것과 그 다음 이런 모든 것들을 교육 중심으로 하기 위한 에듀 마켓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저희들이 개요에 대해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과연 우리 춘해보건대학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특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전체적인 개요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융합기술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 대학의 교육과 산업계에 갖고 있는 이런 애로사항과 산업계의 역량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4가지 큰 이런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노란색에 보시는 산학계 연계를 통해서, 즉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을 확립하는 것. 두 번째 보시면 URI 센터라고 기업 신속 대응 센터인데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융합기술 신속 대응 센터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의 취업 지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그 다음 산업 기반에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즉
이때까지 취업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대학이 발전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보시면 저희들이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릴 거고요.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각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했던 활동들 중심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링크 사업 전과 후를 비교했는데요. 보시면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 관련된 거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차 곧 5년차에 접어들 마지막 해에 접어드는데요. 얼마나 성장이 있느냐 양적 성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캡스톤 디자인 정규 교과목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것은 1개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4개 팀 정도 소규모 학과에서 운영한 것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13개,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12개 학과의 1개 계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 119팀이라는 굉장히 올해 많은 팀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학과 비율도 1개과니까 8% 정도 된 게 모든 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래프를 보셔도 굉장히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질적 성장이라고 구분했는데 과연 질적 성장이 뭐냐? 즉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과 또 새로운 산업에 매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산업체 연계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를 제외하고 내부적인 인프라로 운영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산업체 인사가 포함돼서 저희들이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벌써 75개 산업체가 매년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요. 융합팀, 즉 학제 간 융합, 학과 간 융합입니다. 다른 과들이 서로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캡스톤을 운영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실제 4년간 실적을 보면 매년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한 80명이 지금 참여했고요. 팀들도 보시면 16개 학과 10개 팀이 지난 4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사실 4년이 아니고 저희들 캡스톤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그 기간들이 있어서 2018년부터 운영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많은 실적들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이 어떻게 변했느냐? 보시다시피 캡스톤 디자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공학 계열이 아닌데 어떻게 캡스톤 디자인을 교과목을 운영해야 될까?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인식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부 캡스톤 디자인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비즈니스 박람회를 저희들 여는데요. 거기도 학생들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서 본인들의 과제를 제출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디어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학생들도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캡스톤 디자인은 제일 먼저 정규교과에서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1, 2주차 정도 보통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특이하게 아래 보시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을 캡스톤 디자인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 연수를 좀 길게 받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디자인 싱킹 교육법을 조금 접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시제품 제작과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 아이디어 상품은 거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이루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 제출할 때 자체 경진대회에 출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여기 이제 변리사분들도
상품화 가능한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평가할 때. 그런 걸 통해서 전국 규모 경진대회에 나갈 수 있는 고도화 작업을 시행해서 뭐 높은 상은 아니지만은 매년 장려상이나 우수상 같은 거를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고도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특허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서 많은 학생들을 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의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이 교육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 캡스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비즈니스 및 기업 지원, URI 센터의 중심으로 비즈니스하고 기업 지원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보시면 3D 프린팅이 저희들 타겟팅 되어 있고 빅데이터가 타겟팅 되어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평생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메이커 아시죠? 메이커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3D 프린팅은 운영 기능사라고 자격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할 수 있도록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저희들 기술 개발, URI 중심으로 기술 개발과 에로 기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산학 공동 연구소를 통해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허 출원과 등록이 현재 누적 건수가 29건, 거기에 12건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학의 역사는 52년으로 굉장히 길지만 그 링크 사업 이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산업 공동 기술 개발도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에로 기술도 평균 한 뭐 15건에서 20건 정도 하는데요. 올해는 21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이란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사회, 지역산업과 상생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온라인 저희들이 콘텐츠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메이크스페이스를 주변에 있는 기관들과 공동 활용한다든지 장비의 공동 활용, 재직자 교육 등을 지원하면서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역량을 인정받아서 울산 인재평생교육원에 7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매년 울산시 대형 투자가 저희들이 2,4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울산에 있는 지역사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모든 혜택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희들 비즈니스 및 기업 지원, URI 센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학 기반에서 아까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올해는 거버넌스 중에 원래 우리가 3D 프린팅 산업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었고요. 헬스케어 산업의 클러스터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전공과 우리가 대표 클러스터하고 연계점을 찾아서 전공이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려고 미니 클러스터라는 이름이지만 저희들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치의생과 중심의 덴탈 3D 클러스터, 그 다음에 의료용상 3D 클러스터, 방사선과 중심입니다. 자, CT나 MR에서 만들어진 3차원 영상을 가지고 3D 프린팅을 시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활 클러스터라고 해서 저희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에서 재활과 관련된 휴먼 케어와 관련된 부분에 재활 클러스터를 고민을 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간호보건계열이 합심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 올해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좀 더 지원을 체계화하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전체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이런 전공 베이스의 이런 산학협력 활성화 클러스터를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체질 개선에서 나올 때 저희들 산학협력을 타겟으로 그럼 대학이 얼마나 체질을 개선했는지 보시게 되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교원 수도 작기 때문에 2016년에 이전에는 한 명 정도 있던 산학협력 중점 교원이 지금 현재 2020년에는 좀 늘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한 명에서 5명이 는 거니까 5배가 는 거잖아요. 500% 성장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3분은 링크 고도화에 직접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2분은 혁신 쪽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올해 한 명 더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 중입니다. 그러면 산학협력 중점 교원이 얼마나 산학협력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적 평가를 조금 빨리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16년 이전에 53%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17년 이후에 저희들이 바꿔서 2018년, 19년 그 사이에 이제 80%로 맞춰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80%를 산학협력 활동에 업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학협력 활성화가 과연 교수님들이나 대학에 있는 제도만 바꿔서 될 것이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롭게 뭔가를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또 참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학협력 공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도 캡스톤 랩이고 두 번째 보이시는 그쪽입니다. 3D 프린팅을 위한 창의융합 공간,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 만들고요.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지금 캡스톤 랩 두 번째에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조금 소규모로 해서 다른 학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장을 만들어서 학생들도 창의적 사고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성과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성과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올해 성과라기보다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려면 학생 교육도 하고 뭔가 머리를 맞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칸막이 다 쳐놓고 지금 교수님들 교육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기 보시면 뭐 캡스톤이나 또는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저희들 하게 되는데요. 그런 온라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줌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상식입니다. 칸막이가 다 쳐져 있고 그 인원수만큼만 딱 와서 할 수 있고 이거를 녹화를 해서 학생들한테 송출하는 그런 방식을 썼고요. 여기는 1인 미디어 교육인데요. 이분이 직접 하고 있는 거를 강사분 거를 저희들 촬영한 겁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시켰다는 것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엑스포가 맨 앞에 보시면 2018년도에 한 건데요. 다 대면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많이 모여 있고 이런 걸 활용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굉장히 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춘해보건대학은 이런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뭘 했느냐? 뭐 당연히 취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취업률 가운데 보시는 것들은 2019년 발표한 겁니다. 12월 31일 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고 지금 현재 뭐 신문상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이 70.9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86.7로 보시면 거의 85% 평균을 4년간 유지하고 있고요. 2016년도가 시작하기 이전이었지만 사실 발표는 18년도에 나지 않습니까? 18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86%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신문사나 이런 데서 보시면요. 취업과 창업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목할 거. 링크 고도화해서 우리가 타겟을 해서 창업에 집중했는데요. 그런 결과 창업 부분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 전문대학 중에 이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그런 불모지 같은 대학에서 이 정도 성과를 이뤘고요. 올해는 창업에서
1위를 했습니다. 대림대하고 같이 했을 때 1위를 했습니다. 이만큼 교수님들이 노고가 많았고요. 산업체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또 성과에서 여기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경.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순위가 조금 한 등수 내려갔지만 점수에서 보시면 조금 올랐습니다. 다들 노력을 많이 하는 거겠죠. 자, 보건인 대학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값진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은 어떻게 링크 고도화 사업을 잘 마무리할 것이냐, 또는 어떤 방향으로 이 고도화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킬 것이냐에 고민했을 때, 대학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산학 연계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하고 산학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미래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런 산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교양이나 전공 교육을 바꿀 것이냐, 교육 수요자들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는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산업체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산학협력 활동을 굉장히 강화해서요. 상생발전, 요즘 뭐 화두로 떠오르지만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요. 지역 산업하고 전공하고 잘 융합해서 지역에서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서 배출함으로써 지역 산업이 같이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특허나 이런 것들이 몇 개는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유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확산 모델을 만들까 합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2021년도 마지막 5차년도 링크 고도화 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이 갖고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온라인 상에서 비즈니스 엑스포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웹 주소도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많은 내용을 들으시고 저게 과연 성과인가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보다 나은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